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59%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박스권 돌파, 박스권 돌파, 박스권 그리고 오늘 살짝 돌파 시켜놨네요. 앞으로는 뭐 요 정도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일단 2000선은 한번 터치하겠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은 0.30% 하락 마감을 했고, 요렇게 박스권 장세로 지속되다가 폭락이 시작됐던 지점이 여기죠. 그래서 요렇게 폭락이 나왔고, 저점을 만들고 폭락이 시작됐던 구간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거의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 구간대부터는 매물대도 상당하기 때문에 요때만큼 변동성 있게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긴 좀 힘들겠죠. 그러니까 상승하락을 좀 비교적 좀 지루하게 반복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오히려 또 이렇게 혹시 가다가 700을 돌파하는 어떤 불장이 출현하게 되면 요 구간부터는 이때에 비해서 또 괜찮은 장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건 뭐 700 돌파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죠. 일단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. 아무튼 최근 한 1, 2주라고 요 정도 장세에서는 이때에 비해 수익 내기가 그다지 그렇게 녹록치 않고 뭔가 상당히 좀 지루하다, 재미가 없다. 왜냐하면 변동성이 확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한 시장 안에서 딱 대장 테마 한두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장 섹터 딱 한두 개가 존재해가지고 순환매가 탁탁탁 돌아주는 장세들이 사실 빠르게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 테마도 어느 정도 이제 대장 자리를 내어주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, 저번 방송에서 제가 코로나 테마는 한 4월 말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,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, 지금 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만큼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죠. 그리고 뭐 확연히 지금 시장에서 대장 테마는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뭐 2, 3일 좀 강했다가 눌리고 요런 게 좀 반복되고 있고요. 섹터도 예전같이 딱 IT 반도체, 뭐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확연히 대장 섹터가 존재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 한번 돌기 기다리려면 목이 빠집니다. 진짜 몸에서 사리가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종목들의 움직임이 적고 변동성이 적고 순환매가 도는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루하고 인내심을 요하는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찌됐건 한 시장만 마이웨이로 계속해서 가긴 힘듭니다.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. 그에 비해 코스피는 조금 덜 오른 측면도 있고 소외를 오랫동안 받아왔고요. 여기 단기 바닥권에서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코스피가 코스닥을 좀 앞지르는 때가 올 텐데, 그때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를 캐치하는 것 또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내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좀 중요한 맹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뭐 하루 이틀 더 상승하는 거는 좀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, 이 흐름이 막 2, 3일, 일주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, 이 시장에서 존재하는 뭐 어떤 제도나 현상들은 그 무엇 하나 무조건 장점만 있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공매도 제한이 걸려서 6개월 동안 이제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시장을 얼마나 짓눌러 왔는지 이번 장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면모였고, 그런 것들은 확실한 단점인 거는 맞아요. 다만
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매도의 부재는 결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적인 측면에서는 누군가에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줄어들다 보니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? 핸들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좋아해서 그런지 최근 장은 되게 좀 재미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고, 아무튼,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4월 23일 날 요때 좀 매수가 들어가서 뭐 한 이틀 3일 정도 가지고 있었네요. 23일이면 이때죠. 일단 얘도 뭐 방송에서 몇 번 언급 드린 적은 있는데 딱 요렇게 빼고 보면 이 다날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, 우리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보는 이 다날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요 정도가 됩니다. 이때의 고점이기도 했고요.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지죠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날 이 저항대에다가 종가를 가져다 놓고 다음날 갭을 띄면서 이때도 저희가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것 같은데 시간의 상 한번 먹고, 이 가격대를 뛰어넘으면서 완전히 레벨업을 시켜놨죠. 이렇게 주가가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격대를 체크해 놓고 이렇게 보면 얘가 요때 이 꼬리는 김정은 신변 이상설이 나오면서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장의 폭락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다날이란 종목은 이 가격대를 웬만하면 깨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을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잘 지지해주는 모습 보고 저희가 이날 들어간 겁니다. 최소한 이 가격대는 넘기는 흐름을 기대를 했던 거고요. 오늘 저는 이렇게 양봉이 하나 뽑아지는 흐름이 나오겠다 싶었어요. 시가 갭도 한 3% 뛰어났고, 근데 갭 띄우고 살짝 반등 나오다가 너무 힘이 없이 죽는 흐름이 나왔어요. 그리고 시장도 좀 10시 몇 분이었더라? 10시쯤 돼가지고 급격하게 투매도 좀 나오고 그랬죠. 그래서 일단 일대 좀 던져버리고 익절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, 오늘 뭐 거의 오늘 저가까지 깨고 이렇게 밀어버리더니 오후장에 급하게 말아 올리고 지금 뭐 시간에서는 뭐 한 5%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좀 평이한 장이었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정도 뽑아놓고 뭐 조정 이렇게 주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시장 폭락과 함께 좀 밀렸다가 저가까지 이렇게 트릭 써서 깨놓고 이렇게 말아 올리면 여기서 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죠. 핸들링이 점점 지저분해진다.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내일 뭐 이제 뭐 갭을 띄우면서 요 구간대를 확 넘어서니까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네요. 이 위로는 매물대도 많지 않고요. 좀 아쉽네요. 익절을 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많이 아쉽죠. 어찌됐건 저도 생각했던 목표가가 여기 전고점인 4,500원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익절을 하고 나왔어도 그렇게 되고요. 오늘 이제 오전장에는 그동안 뭐 한 2연상씩 갔었던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리라고 오늘 보여줬었죠. 그래서 뭐 제약, KIC 뭐 등등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좀 부담스럽죠. 상승할 때 거래량은 이렇게 미미한 반면에 오늘 일단 고점 찍고 음봉이 떨어지면서
거래량이 확 터졌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봉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이게 매집봉일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물량이 출회되는 봉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죠. 오늘 하루만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니까. 다만 얘가 뭐 한 요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양봉 만들고 뭐 이렇게 또 흐름을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또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. 다만 얘가 내일 또 이런 식으로 음봉이 훅 떨어져 버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? 근데 에이프로젠 그룹주 특성이 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고점 찍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또 습성이 있잖아요. 이 종목들이. 뭐 이때도 그렇고 요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. 저 개인적으로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S맥도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는 맞기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이 정도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거 확인되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. 에이프로젠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방산주는 빅텍은 단기 과열 들어가서 있다가 지금 며칠째 단 한 번도 음봉을 안 만들어내고 계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올려버리더라고요. 뭐 이제 방산주 입장에서 이 김정은 사망설이 엄청난 재료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그냥 뉴스적인 측면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뷰에서는 이때 몰린 세력이 혹시 지금 뭐 제대로 맘먹고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.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예전에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훅 올랐다가 훅 꺼져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. 이거는 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세력이 정말로. 그래서 저도 장중에 좀 단타 개념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매매도 틈틈이 좀 하고 있습니다. 방산주는 완전히 김정은이 살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. 오버나인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리스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일단 당분간은요. 힘들이 너무 좋아서 장중에 트레이딩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나잇 했는데 또 장 끝나고 나서 뭐 김정은이 건강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상당히 뭐 이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방산주는요. 그렇게 되고 뭐 대북주는 철도주들이 일단은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. 현대로템이랑 대아티아이도 오늘 장중에 반등이 시원하게 좀 나온 듯 하다가 다시 좀 밀리면서 음봉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는 일단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고요. 그냥 제 느낌에는요.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. 요 안에서 그냥 박스권 움직임. 그 다음에 아난티도 요 안에서 그냥 박스권 움직임. 요렇게 가다가 아마 김정은이 진짜로 뭐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이 되느냐 아니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결정이 되어지지 않을까. 남북 경협주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비중을 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희도 그냥 소량 좀 가지고 뭐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후장의 대장주는 단연 DPC였죠. 빅히트 상장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정말 대단하죠. DPC는 항상 보면 종목
움직이는 게 상당히 깔끔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최근 2주, 3주 정도 걸쳐서 제가 별로 어떤 뭐 상따나 그러니까 뭐 고점에서의 매매가 별로 재미없는 장이 지속되고 있으니 뭐 웬만하면은 뭐 고점 매매나 상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2, 3일 정도는 또 괜찮더라고요. 어제 뭐 홍정욱 관련주도 깔끔하게 상한가 닫고 먹을 구간도 줬고 조금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DPC를 물량을 좀 많이 실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LB 세미콘은 2등주로 따라오다가 상가 터치했다가 밀리는 흐름이네요. 시간에서도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3등주는 초록뱀인 것 같고요. 좀 아쉬운 게 키스트죠. 이제 주식 병합 분할 때문에 일단은 거래 정지 상태인데 얘네가 제가 알기로 5월 13일 날 이제 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야, 좀 많이 아쉽죠. 왜냐면 얘가 뭐 DPC가 거의 대부분 대장 역할을 했었고 이등주가 키스트였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 거래되는 시점 자체가 또 애매해요. 왜냐면 뭐 얘네가 시세를 활발하게 내고 있는 와중에 얘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시세를 거래가 재개가 됨과 동시에 다 반영이 되어질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오히려 진짜 점상도 한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점상까지는 아니어도 갭 시원하게 뜨고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될 텐데 5월 13일이면 얘네가 이미 시세를 낼 만큼 내고 혹시라도 뭐 원점까지 돌아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아니면 뭐 진짜로 여기서 더 시세를 내서 고점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13일이면 아직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아무튼 키스트는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에 이 BTS 관련주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후반영 될 것인지 그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. 키스트 주주분들은 조금 애가 많이 타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롯데 지주가 우리 그 최근에 경영권 분쟁으로 상당한 시세를 냈던 한진칼과 비슷하게 비슷한 재료로 롯데 지주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풀렸다 닫았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. 무조건 경영권 분쟁이 됐으니까 무조건 좋겠지, 무조건 한진칼처럼 시세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어떤 식으로,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공부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방금 그 뉴스 체크만 하고 그 디테일한 사정과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경영권 분쟁은 언제나 그렇듯 항상 재료 자체로는 너무 좋은 재료입니다. 그래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넥슨 GT도 되게 좋네요.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위로 공간이 많이 열려 있죠. 그리고 얘도 주식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시세를 낼 때 좀 팍팍 내주는 측면도 좀 있어서요. 지켜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홍종욱 관련주는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121선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오면 웬만하면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흐름이 나와주는 패턴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유심히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. 어제 방송 때는 제가 고려산업을 좀 안 갖다 놨었어요. 근데 얘가 대장이고요. KNN이 뭐 2등주고 뭐 한국프렌지는 3등주라서 얘네는 뭐 대장이 바뀌고 그러기보다는 뭐 고려산업이나 KNN이 쭉 좀 끌고 가주지 않을까?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
어제 코로나 테마 치료제 쪽에서 부감약품이랑 파미셀 제외하고는 동화약품이랑 대용 이렇게 딱 두 개 정도만 보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동화약품이 단기과열인데 엄청 올랐네요. 단기과열 3일차인데 이렇게 오르면 이제 단기과열이 풀리면서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. 반대로 단기과열 마지막 날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 단기과열 풀리면서 오르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단기과열도 장세가 좀 트렌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수소차 아직 뭐 특이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. 풍국주정은 18,000원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 또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. 마스크 관련주는 톱텍, 레몬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톱텍이 너무 올랐죠.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. 레몬은 조금 흐름이 아쉽다.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는 흐름이 나왔으면 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는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. 요렇게 오늘 하방 돌파 시장 밀리면서 하방 돌파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렵게 뚫어놨는데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가 재차 여길 또 뚫으려면은 돈이 필요하거든요. 이 박스권 상단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공략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마스크 다음에 이제 손세정제 쪽에서도 얘네들도 방송에서 몇 번 좀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이수학, 한국알콜 괜찮죠? 나쁘지 않죠? 한 번 정도 더 양봉을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일단 지켜는 보고 있고요. 원격 언택트 이쪽이 한 이틀 3일 정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쉬는 구간이 필요하겠죠. 보시면 오늘 비트컴퓨터도 단기과열 3일차인데 이렇게 올려줬고 되게 좀 이 단기과열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아요. 장세 트렌드. 오늘 보시면 비트컴퓨터 단기과열 때 뭐 이렇게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동화약품도 오늘 3일차인데 급등했고요. 그 다음에 빅텍도 오늘 단기과열 3일차인데 급등했고요.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면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단기과열 때 매매를 거의 안 하거든요. 좀 답답해서. 근데 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뭐 원격도 그렇고 언택트도 그렇고 좀 많이 올랐죠. 비트컴퓨터도 파동을 뭐 많이 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조정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알서포트도 좀 많이 올라서 근데 이쪽은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파기지국도 요렇게 요런 정도로 박스권을 두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했고요.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 지지하는 흐름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서 5,000원대를 한 번 더 트라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테마는 제가 저번 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월 말쯤 되면은 힘을 좀 많이 잃지 않겠느냐 그렇게 멘트 드렸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지금 코로나 테마주는
거의 한 종목도 없어요. 편입할 때는 이제 코로나 테마주였는데 뭐 이제 그냥 임상 관련 그냥 제약바이오주로 봐도 되는 종목이라서 굳이 코로나 테마주가 아니라고 치면 저희는 지금 코로나 테마주들은 한 종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요.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